도서관 업무라고 해서 꼭 도서관에 소속되어야, 그러니까 뭐 사서 공무원이 되거나 뭐 자료실 같은 데 취직을 하거나 해야 여러분들이 2년 정도 배웠던 지식을 활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다양한 영역으로 도서관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체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렸고, 이제 내년이 오기 전에 직업을 어느 정도 선택해야 된다는 부담을 다들 안고 있으시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제가 한 20년 정도 더 빨리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는 맺은 말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이제 사회로 나가려는 첫 발을 이제 내디디려는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 화살표 끝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 있잖아요. 굉장히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게 안개 속에 가리워진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저기에 도달했을 때 행복하셔야 되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내가 이제 일하고 싶을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달 가능한 그 목표 지점을 선택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목표도 잘 세우셔야겠고 또 목표한 영역에서도 좀 경쟁력이 있는 커리어나 스펙을 쌓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 생각했을 때 실제로 저 경쟁력 있는 커리어나 스펙을 쌓는 데까지 한 몇 년 정도 투자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목표한 대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7년? 제가 너무 7년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7년이면 될까요? 여기에서 제가 인간의 수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요. 사실 사람마다 천차만별 다 다를 거예요. 꿈의 크기도 다 다르고 가고 싶은 길도 다 다르고 거기에 경쟁 상태도 다 다르니까 사실은 좀 다 다르긴 할 텐데, 저도 이제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개인차 다 있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1, 2년 만에 끝나는 단기 릴레이는 아니다. 이게 좀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셔야 될 텐데, 거기에 제가 인간의 수명으로 여러분들이 120세 세대를 살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조금 언급한 거고요. 아직도 정년퇴임 나이는 많이 해봤자 한 65세 정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제 내년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22세부터 직업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6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거의 45년 가까이 어떤 직업을 가지시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 선배들을 본다거나 그래도 한 10년, 20년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분들 이렇게 바라봤을 때 거기서 퇴직할 수 있을 것 같던가요? 그쵸? 요즘에는 이렇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신문을 보니까 한 5년 빡세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어. 근데 해보니 나랑 안 맞네? 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혹시 신문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이면 전년 퇴직이라니 보장되니까 사실 그쪽으로 많이 몰렸던 거거든요. 다른 회사는 경쟁력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되면 퇴직 아닌 퇴직을 강요당하게 되다 보니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들.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험한 경쟁을 뚫고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빨리 선택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 45년 이상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45년으로는 안 돼요. 65세에 퇴직을 했는데 남아있는 생이 60년 가까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120세 세대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여건도 여건이지만 평균 수명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후진국 대비해서 나이를 봤을 때 0.7을 곱하면 그 후진국이랑 비슷한 나이대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 30년 전의 평균 피지컬, 신체적인 그 나이가 그 사람들 일로 봤을 때 저희는 1년에 0.7세 정도만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과거에 왜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60에서부터 이제 계속 죽음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살면 굉장히 장수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20세 세대면 60세면 굉장히 한창 나이시거든요.
직업이 없어. 맨날 놀아야 돼.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노는데 계속 노는 게 그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으시겠지만 나를 요구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날 찾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나는 여가를 즐기는 것 외에는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외로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65세에 퇴직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차지를 하지만 그때 내가 한참 때인데 퇴직이라니 아직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80세에서 85세 정도까지는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계속 왕성하게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0년이 늘어나면 60년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심사숙고하시는 게 어떨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2년 정도 동안 이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에서 도서관 업무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기술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론적인 배움이 있고 실제로 그걸 할 수 있게 하려면 무한 반복을 통해서 자기 깨달음에 따른 익힘의 과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익힘 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사실 내가 이 계통, 이 학문 분야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진로를 정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서 조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론만을 공부한 상태에서는 사실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산업 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체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 무조건 이거 이렇게 정하시면 이렇게 노선 변경의 시기가 반드시 앞서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해서 어느 정도 익힌 이후에 길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입사하고 난 이후에 우리 회사로 들어온 게 목표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계속 전달하면서 한 5년 정도 저희 회사에 있게 되면 이런 경로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조금 강화해서 저희보다 더 좋은 회사, 여러분들이 행복할 만한 곳으로 이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급 단계를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주니어,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저희 직급 단계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주니어 단계 때는 그 익힘을 하는 시기예요. 도서관에 데이터 처리를 대행해 준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들을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실제 본인이 업무 하나하나를 수행해 보면서 익히는 시간 이게 한 평균 2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매니저 단계로 진급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실행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실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세부적인 방법을 이렇게 변경하면 생산량이 늘겠다 내지는 이런 솔루션을 조금 적용하면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지겠다라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그 계획대로 실행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매니저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 사용하는 용어, 자료 정리라고 하면 이런 업무 흐름이지 장서 점검이라고 하면 이런 업무 흐름이지라는 업무 흐름 그 다음에 각각 사용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관마다의 아니면 이 사업 자체에 아니면 계절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이런 것까지를 다 실무 지식으로 쌓게 되면 실제 이제 모니터링과 계획이 가능한 매니저 단계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실 건데 이때는 프로젝트 관리를 주로 하면서 대학원을 가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학비는 그냥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회사 생활과 같이 병행할 수 있을 만한 대학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다니기 쉬운 그러니까 격주 수업 이렇게 좀 직장인도 공부를 병행하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대학원으로 저희는 좀 선정을 한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부대학교 이제 석사과정으로 기록관리 쪽으로 하면 여기 졸업까지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헌정보과를 전공한 사람들을 우대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런 요건은 없어서 일단 석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첫 출발이었으니까 4년 정도 걸려야 정사서 2급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타전공자라 하더라도 석사급이면 평생교육원 1년만 하면 정사서 2급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기 경로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랑 정사서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경로로 해서 매니저 단계가 되면 대학원 2년,
교육원 1년 이렇게 해서 2가지 자격증을 따면 한 평균 5년 정도, 많이 걸리면 한 7년 정도 걸리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시니어 매니저로 이제 임원이 되던가 아니면 기록연구사, 이렇게 공무원이 되는 길이에요. 공무원, 뭐 사서 공무원 해서 이제 제시된 거는 공무원 쪽인데 이것 외에도 요 분야 살리고 이런 스펙을 살리면 이직할 수 있는 더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으로의 전문직을 찾아서 이동을 하라. 이런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회사 홍보 목적이 아니고 회사라는 조직 내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개발 경로를 한번 모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대표님이 주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중국집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중국집 배달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목표가 그 언젠가 자금이 마련되면 내가 중국집 운영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우고 익히는 것과 그냥 나는 중국집 배달부니까 중국집 배달 일을 할 건데 라고 접근해서 배달을 하는 사람과 스스로에게 남는 것이 다르지 않겠냐?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바로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라는 촉박한 마음이 드시긴 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뭔가를 선택했으면 이거 왜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한 10년 정도 이내에 내가 진짜로 내 삶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직업으로 선택하기까지의 어떤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촉박한 마음이 줄어들지 않을까. 좀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셔라. 이게 보시면 그냥 탁자 위에 놓인 오목한 검은 그릇 위에 탐스럽게 담겨있는 야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관점을 달리 하게 되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모자 쓴 남자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일례로 목표에 따라서 결과 지점이 굉장히 다른 케이스로 제가 예시를 이걸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둘 다 화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피카소와 고우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다 이분 아시죠? 근데 고우의 삶은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피카소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던 화가이거든요. 근데 둘 다 그림을 그렸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화가들인데 고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피카소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장수하셨어요. 이게 목표에 따라서 화가라는 직업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는 내 작품의 가치가 높았으면 좋겠다를 표방하는 화가였고 그냥 고우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고우는 그리면 그냥 동생에게 보내는 걸로 판매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래서 이제 동생한테 좀 얹혀서 살게 된 거고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림을 사줄 수 있을 만한 부유한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는 그런 장소에 가서 자기 그림에 대한 설명을 계속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가에 많이 그림이 팔리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면서 장수하면서 작품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한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직업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 케이스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분들 방향을 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이정표들 내에 선택을 반복해야 되는 나이대일 것이다. 그래서 최종 목표 자체를 이미 확정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나는 압박,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든 마음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긴 호흡으로 한 10년간의 대장정 끝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어떤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향후 한 35세쯤의 나이에는 저렇게 좀 정상에 올라가서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또 조언을 같이 해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지 않을까. 모두 다 이렇게 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들으시는 내용 중에 질문 있으셨으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 자격으로 모두 통칭해서 제가 그냥 워드 프로세스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요즘에는 뭐 수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입력이 가능한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기 다 나열하진 않았습니다.
겁니다만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아까 뭐 모스, 그다음에 모드 프로세스 이런 거 다 좀 사실 포함하게 됩니다. 네. 종류는 가리지 않는다. 네. 유니트랑 이거를 뷰어 할때 목차랑 그런 거 중요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미스나 브리티아 같은 논문을 보는 그런 것은 그쪽 기관만의 그런 목차 이런 거를 아예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주를 아예 안 받고 본인들만의 그거를 하는 건지 궁금해요. DBPR 같은 곳은 지금 학술정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술정보 자체 인력으로 DB를 관리하고요. 미스는 외주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B 관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현장에서 탈락했을 경우에 그 직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예요. 전담 인력제가 아닙니다. 딱 이것만 하는 직원, 이게 정규직은 그렇게 채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사원은 저희가 프로젝트 계획이 다 선 이후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구 사항까지 나오면 그때 이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사업만을 위한 직원이라는 그 형태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참관을 해보면 자격증의 종류를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격증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격증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근데 이런 증명이 그냥 되는 거지. 아, 뭐라도 준비했구나. 아, 좀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거에 근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희 회사는 현재 신입사원을 채용하지는 않는 형태인데요. 정규직 모집을 공채로 할 때는 연초에 경력직 사원 위주로 이제 모집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의 계약직 사원을 한 4월에서 5월 정도 채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한 2, 3개월 정도 다니면 아, 이 업무가 어떤 업무구나를 대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2년 정도는 이거 배우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계약 기간만 지나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나랑은 좀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연마다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그런 계약 사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뽑는 거죠. 만약에 나 이런 거 한번 채용해보고 싶은데 하면 이런 계약직 사원 채용 공고가 올랐을 때 이 데이터 처리 관심 있었는데 하시면 일단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막상 해보시면 만만해 보였는데 8시간 내내 앉아서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이게 되게 재미없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의외로 나 이게 자질이 좀 있다.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험도 한 번씩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문헌정보과 졸업은 도서관 취업. 이렇게 진로를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일반 회사들을 4가지 영역,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용품, 도서 구매 대행, 데이터 처리로 나누어서 각각의 회사명과 하는 일을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40년 이상 직업인으로 사셔야 하는데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디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셔라입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첫 직장을 선택하시고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에 앞으로 40년 이상 내가 직업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직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익힐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도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헌 정보와 관련하여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것 같고 또 도서관 관련 업체의 데이터 클립에 대해 알게 되어서 향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